퇴직하고 나서 계속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짧아요. 3개월 미만이 한 60%.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창업을 말리고 있고 태연님도 말리고 있지만 창업을 옆에서 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얻을 게 없는데 왜 하라고 그러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와! 안녕하세요. IT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아유, 먼 길.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사업용 부동산 가치평가라고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오아시스 비즈니스의 문욱이라고 하고요. 아직은 이제 듣보잡이고 이제 열심히 성장해 가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입니다. 와! 대표님 저희 채널 어떻게 알게 되시는지 좀 궁금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어떤 이쁜 분이 뭘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투자자 IR을 갔을 때 항상 저희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때 자영업자분들한테 창업하지 말라고 말리는 솔루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찾아보시면 저는 자영업자들이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질문 받는 게 그럼 뭘로 돈 벌 건데? 그래서 그 키워드가 딱 보이길래 이분 뭐 하시는 분이지? 하고 그래서 그날 이제 싹 다 보고 그래서 한번 연락드려봐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리게 됐죠. 근데 창업하지 말라는 거면 왜 창업을? 제가 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전에 저도 부동산 시행업을 했었어요. 부동산 개발해서 돈 많이 버는 그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순댓국밥집을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순댓국밥집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또 건설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음식점 하기를 원하거든요. 퇴직하면. 왜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맛집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순댓국밥집 창업하려고 한 6개월 동안 막 창업 가맹본부도 만나보고 창업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가보고 막 갔는데 순댓국밥 프랜차이즈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72개인가가 있어요. 순댓국밥집만. 근데 한 10군데 만났더니 다 매출 6천, 7천 막 이러는 거예요. 말이 되나? 아니, 보통 순서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다 하실 거예요? 네,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대뜸 자기들은 어디 상권을 들어가도 매출 6천만 원은 막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연님이 그때 보셨던 그 공정위원회 데이터도 뜯어보고 막 여기저기 데이터를 보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부동산 개발한 상권을 보고 있었던 저도 이렇게 혹하는데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혹할까 여기에. 근데 그 생각이 짊어들어서 부동산 시행 잘 하고 있던 거 막 매출 10억, 20억 나던 거 접고 피보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래서 한 4년 동안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표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네. 지금 막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럼 솔루션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고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이 델파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뭐냐면 저기다가 어떤 업종을 차리면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할 거야라고 예측을 하는 솔루션이에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어디 가서 말씀드리지만 매출을 100% 맞추는 게 저희 목표는 아니에요. 저희 입지에다가 어떤 업종을 매칭시키면 최소 이 정도 매출은 나와야 된다가 저희 기본 가정이에요. 왜냐면 저희도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들 그래요. 그렇게 잘 맞추면 네가 장사하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그 IR 자료 뒤편에다가 쓰는 게 뭐냐면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전체 100에서 50%입니다. 나머지 50은 사장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능력을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저기다가 한식집을 차리면 최소 매출은 이 정도는 발생해야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의 델파이 시스템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다가 부동산을 개발을 하게 되면 얼마의 분양을 해야 적절하게 내가 사업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이제 크라임아웃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시행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적절한 가격을 뽑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송파에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분양은 다 됐거든요. 왜냐면 배우 수요가 4만 명이니까 단일 수요로는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다 분양을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절반이 비어 있어요. 분양가를 뭐 내가 만약에 10억을 냈다 그러면은 월세를 한 700만 원, 800만 원 받아야 이자 내고 남는 건데 이 700만 원의 월세를 낼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다 비어 있어요. 지금 딱 한국 현실 문제네요. 네, 그냥 송파 헬리오시티만 얘기해서 그런데 다른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그러니까 상가 고분양가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장밋빛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월세가 안 나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상가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5, 60대 퇴직하신 분들이세요. 내 은퇴 자금을 갖고 월세라도 받기 위해서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그런 문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산업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책정하는 분양가의 방법이 기존에 한 70년 동안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옆 단지에서는 2천만 원에 분양했으니까 난 2,200만 원에 분양할래. 물가도 오르고 뭐 했으니까. 뭐 이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어떤 업종을 넣으면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이 매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는 이 정도니까 이거를 투자 수익률로 역산을 하면 현재의 본원 가치가 나온다 라고 하는 이제 수익 환원법을 기반으로 해서 크레마오라는 솔루션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최초부터 저희가 갖고 왔던 솔루션이 이 땅이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아, 이 땅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본질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 창업자분들의 대부분이 생계유지형 창업이세요. 그러니까 평생의 꿈이 창업이신 분은 별로 없어요. 다 퇴직하고 나서 계속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짧아요. 3개월 미만이 한 60%. 아, 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대학 들어가려고도 10몇 년을 공부하고 회사에 취직하려고 20년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부족한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저기다 창업했을 때 얼마 벌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니까 앞단에 저희가 개발했었던 모든 알고리즘을 이제 지도상에다가 녹여놓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 창업해서 어떤 업종을 매칭만 시켜 놓으시면 매일매일 매출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하고 업종이 10개라고 하면 가상 공간에 들어오셔서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알려드리진 않아요. 매일매일만 보여드려요. 왜냐? 매일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라고. 아, 저는 이분들을 교육하고 싶거든요. 당신이 정말 생각하는 수익이 500만 원인데 해보니까 300만 원이야. 그래도 할래? 라고 묻는 게 저희 이 땅이라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권리금이라는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권리금이라는 거는 아마 장사하기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도 몰라요. 저 권리금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도 모르고 뭐 학문적으로는 뭐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나눈다는데 이걸 누가 나눌 건지도 모르겠고 매출을 확인할 수도 없고 처음에 들어갔던 권리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 비대칭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풀고 싶었던 거는 소상공인 시장에서는 어쨌든 권리금 문제였어요. 기준 없이 거래되고 있었던 이 시장을 그래도 기준이라도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물론 그 기준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해서 이 가격에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그건 이제 협의의 과정인 거고 최소한 이 정도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저희가 근데 여기서 창컨사랑 다른 거는 이분이 매출이 올라가면 권리금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콘텐츠 만들고 있는 거는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리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컨설팅 해드리면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 받듯이 계속 잘 되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속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저번 주에 업데이트한 거는 SNS에서 내 가게가 얼마만큼 지금 돌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드리는 서비스까지 저희가 탑재를 했고 우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단순히 뭐 팔고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고객을 타겟으로 해야 되고 어느 지역 어느 시간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면서 이분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요. 너무 좋은 어플인데요? 옛날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대표님, 그 직원분이 너무 억울해하는 사연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권리머니라는 서비스를 지금 당장 그걸로 돈을 버는 것도 없고 저희는 그냥 이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게 도와드리고 싶은 일념 하나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존 창건사들의 관행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조회를 하시면 가게 정보가 노출이 된다 아니면 난 동의 안 했는데 어디에 매물로 올라오더라 막 이런 우려들이 되게 있으신데 저희는 절대 사장님들의 동의 없이는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는 일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한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아시스 아카데미가 되시겠네요. 그럼 아까 어플에서 SNS가 얼마나 파급력으로 내 가게가 홍보되어 있는지 영향력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소상공인 분들은 막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이런 걸 봐도 내 가게를 블로그를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우리 거를 먹어야 해서 후기를 써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인플루언서나 이런 데 DM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블로그 체험단 같은 데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단 같은 거 했을 때는 이 블로그가 진짜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한번 검토를 하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 SNS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좀 다를 수 있을지.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체험단, 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이제 대상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출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효용 비용이 보여지는 데는 없어요. 그냥 그저 어느 대행사가 그걸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한테 뿌려졌어요. 좋아요 몇 개 찍혔어요. 뭐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게 누가 퍼가서 바이럴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출시한 기능 같은 경우는 SNS상에서 이게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는지를 계속 한 달 사이로 집계를 해서 보여드려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인플루언서 5명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게시물이 5개가 될 거고 이걸 어떻게 바이럴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보일 거잖아요.
그럼 내가 비용 투입 대비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갔는지를 숫자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제3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이게 효용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아, 그럼 내 가게를 입력하면 인스타 파급력과 뭐 네이버에서 파급력이나 이런 수치가 따로따로 다 나오나요? 뜨는 거죠. 아, 그럼 제가 뭐 체험단을 했으면 네이버 블로그 수치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네. 있는 거네요. 대부분의 이제 마케팅 업체들이 물론 좋은 회사도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나쁜 회사들만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1년 단위 결제치를 원한다든가 그리고 계정을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좋아요나 이런 거 바이럴을 하는데 대신 남의 것도 스토리를 자동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 계정은 계속 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원래 인스타를 계속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고 하라고 인스타 관리를 이렇게 저한테 전화로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전화를 하는 이유가 팔리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부의 비대칭인 거죠. 맞아요. 아니 저 같은 40, 50대가 창업하면 인플루언서가 뭔지 저 어저께 인스타그램 DM이 있다는 거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창업을 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마케팅 회사들이 그렇게 성실하신 줄 몰랐어요. 저한테 정말 많은 업체들이 한 4-5번을 며칠에 걸쳐서 오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어요. 저희 매장 아메리카노 가격 아냐고. 몰라요. 5일 또 그렇게 몇 번을 전화해놓고 아 여기는 뭐가 뭐 어떻고 이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한 번쯤은 진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사장님이었으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얼마인지 아시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블로그 마케팅을 태우냐. 그러니까 가장 나쁘신 분들이 12개월 계약하자고 하시는 분들. 네, 이거 하면 안 돼요. 가장 나쁘신 분. 왜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컨셉이 정말 워킹을 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양사 간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건데 나한테 보여준 게 1도 없는 사람이 그냥 대뜸 12개월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할 때 말 많이 하죠. 뭐 노출수 어떻게 해드리고 맞아, 뭐 3개월은 뭐 어떻게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계약서에다 넣으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계약서에는 단순해요. 그냥 인스타 대행 몇 개월 얼마 끝.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매출이 급하신 소상공인 그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최근에 창업 컨설턴트 치면 가게 네. 권리금 얼마인지 쫙 써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물건을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네. 되게 싸더라고요. 메가커피가 너무 싼 거예요. 이렇게까지 쌀 수가 있나 3개월 됐다는데 처음 차리는 비용보다도 훨씬 저렴해가지고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저보러 이제 집이 멀어서 거기를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데를 알려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컵 하나를 사도 상세 페이지가 한 10페이지는 안 돼, 한 7페이지씩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권리금을 주고 사는데도 정보 자체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왜 사야 되는지도 매출과 제가 사는 곳과 가깝다? 이거 말고는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저는 좀 너무 아쉬웠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부동산에 상가를 되게 많이 보러 다녔어요. 가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카페가 누가 봐도 저가거비가 한 3개가 붙어 있는 데였거든요. 중간에 자리가 하나 있길래 그 밀키트 집을 하던 자리였는데 궁금해서 이제 여기 시세가 얼마인가 했더니 권리금 1억 달래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저 카페 할 거라고 했더니 여기 카페가 모여 있으니까 옆에 들어가면 잘 될 거야 아가씨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내가 정말 1,000원짜리를 사도 상세 페이지나 뭐 주 원료나 이런 게 다 써 있는데 우리는 권리금을 정말 1억 안 되는 돈 아니면 정말 몇십억까지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날로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개사분들은 주거 상품에 특화되어 있으세요. 거의 다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거 부동산 비율이 너무 높고 상가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상가는 거의 없으세요. 보통 입금가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세연님이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중개사예요. 오셔가지고 저 가게 팔래요. 7천만 받아주세요. 그 이상 받으시는 건 알아서 하시고 이게 입금가예요. 그러면 제가 1억에 팔면 1억이 이 통장에 찍히시잖아요. 그럼 3천을 저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입금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가라고요? 입금하는 금액 얼마 받든 나 7천 달라. 그러니까 입금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상가가 전문이 아니신 분들은 돈만 보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창업 컨설팅사 어디를 보셨는지 뭐 대충 몇 개가 그려지긴 하는데 그거를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들어가셔서 그 회사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구인하고 있는 공고가 이렇게 계속 뜰 거거든요. 그럼 거기 자격 요건을 한번 보시면 학력무관, 경력무관 다 무관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창업 컨설팅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창업을 말리고 있고 세연님도 말리고 있지만 창업을 옆에서 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얻을 게 없는데 왜 하라고 그러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무조건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그건 보셔야 되는 거고, 보통 창업 컨설팅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만나면 세연님이 어디에 맞을지부터 검사를 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이분이 커피에 맞을지, 음식에 맞을지, 서비스 업종에 맞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저거 하라고 그런다고, 그건 창컨사가 아니죠. 컨설팅이 아니죠.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막 갑자기 막 갈비집 하라고 해서 막 맨날 불판 닦고 있고 그러면 이게 몸이 성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창업의 시작은 그건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업종이 뭔지. 그러니까 단순히 카페 잘 이쁘게 꾸며놓고 아침에 향긋하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가게 문을 열 거야, 뭐 이런 상상만 하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나의 처음으로 내가 장사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지 좀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의 공부는 6개월이에요. 6개월도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업장 가서 일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보통 40, 50대 퇴직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뭐 중소기업 해가지고 20, 30년 동안 회사 생활 하셨으면 현장직 빼고는 거의 다 오피스 워커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한번 가서 일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저 진짜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 댓글을 보면은 사장님들도 이걸 차리기 전에 경험을 직접 해보고 차리는 게 베스트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일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롯데월드 보면 키자니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성인판 키자니아처럼 자영업을 정말 뭐 족발집, 카페, 치킨집 이걸 정말로 운영돼 가고 있는 가게를 실제로 일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좀 전 성인판 키자니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생태계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생태계 구성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건 어쨌든 이분들을 저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게끔 도와드리면 이분들이 좀 선구자가 되셔서 저희한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은 그리고 있어요.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 여러 군데서도 되게 창업교육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강의를 이제 가끔 가긴 가는데 가면 다 젊은 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정보가 많이 차이가 나시는 거.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 뭐 서울시 상권협회 교육 들으시면 지원금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신부 보증도 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한 번쯤은 이렇게 돈을 받는 걸 해봐야지 귀찮아도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면 과거랑 똑같네 하고 복붙 같은 거를, 왜냐면 양식이 거의 다 비슷하니까. 맞아요. 이것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지 두세 번 받는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평생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업 시작할 때 정부 사업 계획서를 한 500건을 쓴 것 같아요. 세연님도 뭐 그전 방송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 많이 쓰셨잖아요. 그건 진짜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뭔가 좀 정리가 돼요. 하다 보면 내 사업이 안 될 거라는 것도 맞아요. 느껴져요. 보여요. 이게 내가 잘못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이가 시장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팔지? 그럼 막 억지로 상상을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접거나인데,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만들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연간 뭐 소득액과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시장이 그쵸. 더 커질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이제 본인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마지막에 이 사업은 그냥 이 지원 금액만으로 해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써보시라는 거.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랑 내가 글로 쓰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랑도 달라요. 글로 쓰는 거는.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 한번 써놓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뭔가 이렇게 지원책들 나오면 지원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님이 소상공인 열심히 키우시겠다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좀 만들고 계셔가지고 그런 거 한번 눈여겨보고 계시면 되게 해당되는 것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유,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